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DN 오토모티브에 대한 최신 투자 분석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반기 보고서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한 인수합병 이야기랑 또 아쉬웠던 IPO 지연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영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표면 아래를 이렇게 싹 파고들면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네, 오늘 자료들의 그 핵심 주장은 현재 주가가 DN 오토모티브의 진짜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랄까, 강력한 엔진을 두 개나 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엔진 하나 값만 쳐주고 있는 그런 셈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DN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엔진이 가진 힘, 그리고 시장은 뭘 우려하는지, 또 그 이면에 혹시 숨겨진 기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면밀히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DN 오토모티브는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축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본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핵심 자회사. 이렇게 두 개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이 두 번째 엔진, 이러니까 자회사의 가치는 거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청취자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DN 오토모티브의 첫 번째 엔진, 본업부터 좀 봐야겠네요. 자동차 부품 사업이죠. VMS, 그러니까 방진 시스템하고 BTS, 배터리.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 기반이 아주 그냥 탄탄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제 눈길을 딱 끈 부분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데 특정 대기업,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 여기에 대한 매출 유전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점이 DN 오토모티브 본업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삼성자동차에 납품하면서 큰 회사라서요. 역사적인 배경이 좀 다르죠. 그래서 국내 다른 부품사들하고는 달리 현대차 그룹의 어떤 사업 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거. 이건 상당한 강점입니다. 지금 보면 GM, 스텔란티스, BMW는 물론이고 심지어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30개가 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딱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방진, VMS 부문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3위권 안에 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수익성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9.6%나 돼요. 이게 동종업계 평균이 한 7.3% 정도니까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요즘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내연기관 부품은 점점 사라질 거다, 이런 전망 많잖아요. 그러면 이 방진 부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전기차는 엔진 진동이 없을 텐데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실상은 좀 다릅니다. 전기차 시대가 와도 방진 부품의 중요성은 여전하거나 어쩌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엔진 소음은 없지만 그 대신 모터에서 나는 그 고주파 소음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행 중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소음이랑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으려면 여전히 고성능 방진 부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고요. 다만 좀 고려해야 할 변수도 있긴 합니다. 방진 부품의 그 핵심 원재료인 천연 고무 가격이요. 이게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좀 오르는 추세를 보였고, 아마 이게 최근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약간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전기차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군요. 그럼 본업의 또 다른 축, 배터리 사업, BTS는 어떻습니까? 자료 보니까 여기에 무려 4,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공장 투자를 결정했다고 나오던데, 아까 부채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재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네, 그 투자 결정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N 오토모티브의 배터리 사업은 엑스프로라는 다체 브랜드로 꽤 알려져 있고요. 놀랍게도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 수출에서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알짜 사업인 셈이죠. 이번에 4,400억 원 투자는 그냥 단순히 생산 능력만 늘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특히 고마진 제품인 AGM 배터리라고 있는데 앱서번트 글래스맷, 이 AGM 배터리의 급증하는 수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AGM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성능이나 수명이 훨씬 좋아서 고급 차량이나 아니면 그 연비 효율 높이는 스탑 스타트 기능 있잖아요. 그런 기능 탑재된 차량이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훨씬 높죠. 물론 4,400억이라는 금액만 딱 보면 회사의 현재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디엔 오토모티브 경영진이 본업에서 꾸준히 나오는 현금 창출 능력하고 또 AGM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왔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무모한 도박이라기보다는 미래의 확실한 성장에 대한 좀 계산된 투자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디엔 오토모티브 본업은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고객 구조에다가 수익성도 견조하고 또 AGM 배터리 같은 성장 동력까지 갖춘 상당히 튼튼한 기반이다. 이런 거네요. 분석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본업의 가치가 디엔 오토모티브 주가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 바닥을 딱 만들어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주 뜨거운 감자이자 보고서에서는 크라운 주얼, 왕관의 보석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자회사, 디엔솔루션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담겨 있죠. 네. 디엔솔루션즈는 2022년에 디엔 오토모티브가 인수한 공작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공작기계라는 게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불리면서 제조업의 아주 핵심 설비인데요. 이 회사의 수익성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3년 연간 영업이익률이 무려 20.7%를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인 2025년 상반기에도 18.8%라는 아주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특히나 전통적인 기계 산업 분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정의적인 수치죠. 이런 높은 수익성의 배경에는요, 북미의 그 유명한 전기차 선도 기업,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정황상 테슬라로 추정되는데요. 아니면 보잉 같은 항공 우주나 방위 산업 분야의 핵심 고객사를 확보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아주 고정밀, 고성능 공작 기계를 요구하니까 마진율이 높거든요. 와, 정말 대단한 수익성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 디엔솔루션즈가 또 다른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독일의 헬러라는 아주 유서 깊은 공작기계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앞으로 판도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헬러 인수는 단순히 그냥 몸집만 불리는 걸 넘어서 디엔솔루션즈의 미래 전략에 있어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러라는 회사가 1894년에 설립됐으니까 130년 역사의 독일 하이엔드 공작기계 강자입니다. 특히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 가공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죠. 디엔솔루션즈는 그동안 북미 시장하고 좀 범용적인 중급, 미들레벨 제품군에서 강점을 보여왔지만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 기반이나 최고급, 하이레벨 제품 라인업, 그리고 현지 AS,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헬러 인수를 통해서 이 모든 약점을 단번에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엔솔루션즈의 가격 경쟁력이나 양산 능력, 여기에 헬러의 하이엔드 기술력하고 유럽 네트워크가 딱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두 회사가 합쳐지면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나 지역 커버리지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아주 큽니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원 규모의 정말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티어 공작기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일부 우려와는 달리 디엔솔루션즈 인수는 단순히 빚만 늘린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수익성에다가 헬러 인수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까지 갖춘 핵심 자회사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회사를 품고 있는데도 왜 디엔 오토모티브 주가는 여전히 이렇게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그 DN솔루션즈 인수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부채, 그리고 그 부채를 해결하려고 추진했던 IPO가 예상과 달리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디엔 오토모티브를 둘러싼 핵심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디엔 솔루션즈 인수할 당시에 대규모로 차입금을 동원하면서 디엔 오토모티브의 연결 기준 총 차입금이 2조 6,700억 원까지 불어났고요. 부채 비율은 무려 369%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회사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인수한 디엔 솔루션즈를 최대한 빨리 성공적으로 IPO, 기업 공개를 시켜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가 짊어진 빚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하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2025년 상반기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DN솔루션즈 IPO가 결국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왜 실패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가 기대했던 기업 가치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는 종입니다. 회사는 최소 3조 원, 많게는 4조 원 이상의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당시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를 고려했을 때 시장의 눈높이는 거기에 좀 못 미쳤던 거죠. 둘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는데요. IPO 구조 자체가 투자 매력도를 좀 떨어뜨렸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IPO를 하면 신주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나 연구 개발 이런 데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디엔 솔루션즈 IPO 계획에서는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보다도 그 인수 과정에 참여했던 기존 재무적 투자자들, FI라고 하죠. Financial Investors. 그러니까 초기에 돈 댔던 사모펀드 같은 금융 투자자들이 자기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조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50%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새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회사 성장에 쓰이는 게 아니고 기존 투자자들 엑시트,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IPO 구조 자체가 발목을 잡았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DN솔루션즈 IPO는 완전히 물 건너봐 볼까요? 그 부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IPO 철회를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네, 그 표현이 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 정도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헬러 인수 결정입니다. 작은 파이를 지금 시장 눈높이에 맞춰서 나누려다가 실패했으니 이제 헬러 인수를 통해서 아예 파이 자체를 3조 원 이상의 규모로 확 키워서 2026년쯤에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IPO에 재도전하겠다 이런 전략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즉 헬러 인수는 단순히 사업적인 신호들을 넘어서 IPO 재추진을 위한 몸값 올리기 전략의 핵심적인 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헬러 인수 후에 통합 과정이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IPO를 다시 추진할 때 또다시 FI들의 과도한 구주 매출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서 장기화될 경우에 공작기계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자, 그럼 현재 디엔 오토모티브의 재무 건전성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가장 최신 실적인 2025년 3분기 성적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 내용이 또 해석이 아주 흥미롭다고 하던데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속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거죠.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해서 외형 성장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8.7%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천연고무 가격 상승 부담이랑 일부 제품의 수요 둔화 영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것만 딱 보면 역시 아직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이 숨어 있다면서요.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정작 회사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순이익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즉 영업이익은 좀 줄었지만 회사가 최종적으로 주주 몫으로 남긴 이익,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2%나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었다는 건 쉽게 말해서 본업장사 자체는 약간 주춤했지만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 환차익 같은 게 발생했거나 하는 식으로 영업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그 과도한 부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문제가 생각보다 잘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 자체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요.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 디엔솔루션즈 인수 직후에 369%까지 치솟았던 연결부채 비율은요, 디엔솔루션즈 자체의 아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 덕분에 2023년 말에는 228%까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순차입금, 그러니까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진짜 빚이죠. 이거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순차입금 비율 역시 2022년에 182.2%였는데 2023년에는 131.2%로 개선됐고 2024년 말 예측치로는 68.1%까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아직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재무 구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디엔솔루션즈 IPO가 성공하면 부채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지만 설령 IPO가 좀 더 지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디엔오토모티브가 자체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갈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IPO는 재무 개선을 가속화하는 수단이지 회사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 점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려하고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추세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네요. 그럼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디엔오토모티브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SOTP라는 저도 좀 생소한 방식인데 이걸로 가치를 추산했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SOTP는 Sum of the Parts, 우리말로 하면 부분 가치 합산 방식의 약자입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을 때 각 사업 부문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다 평가한 다음에 이걸 모두 합치고 여기서 회사의 순부채를 빼서 최종적인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디엔오토모티브처럼 본업하고 자회사의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될 때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죠. 보고서의 추정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핵심 자회사인 디엔솔루션즈의 가치를 약 4조 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동종업계 비교 기업들의 가치평가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리고 헬러 인수 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본업, VMS랑 BTS 합친 가치는 약 0.8조 원에서 0.9조 원 수준으로 평가했고요. 이 두 가치를 합하면 대략 4.8조 원에서 4.9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차입금 2024년 말 예상치 기준으로 한 2.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빼면 디엔오토모티브의 적정 시가총액은 대략 2.7조 원에서 2.8조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2.7조에서 2.8조 원이 적정 가치다. 이런 계산인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10월 17일 기준으로 디엔오토모티브 시가총액이 1조 3,8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보고서 분석대로라면 현재 주가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와, 정말 놀라운 수준의 차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이 자회사인 디엔솔루션즈의 가치에 대해서 엄청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시장은 디엔솔루션즈 가치를 거의 70% 이상 할인해서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SOTP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PER,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실적 기준 DN 오토모티브 PER이 2.7배에 불과합니다. 동종업계 평균 PER이 한 5.45배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죠.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역시 0.64배 수준으로 장부 가치보다도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점은 이 회사의 아주 높은 자기자본이익률 ROE입니다. 2023년 기준 ROE가 무려 27.3%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내는 기업이 PER 2.7배, PBR 0.64배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이건 어떤 기준으로 봐도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의 최종, 물론 가상이지만 투자 의견이 매수였군요. 결국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시장의 과도한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헬러 인수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DN솔루션즈의 IPO 재추진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 이걸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이겠죠. 네, 오늘은 DN 오토모티브라는 참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본업, 그리고 경이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생긴 부채 문제라던가 IPO 지연이라는 그런 명확한 리스크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나타난 그 순이익의 급증이나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헬러 인수를 통해서 자회사 DN솔루션즈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시장의 평가는 현재와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가지고 있는 DN 오토모티브에 대한 오해 혹은 과도한 우려와 회사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실체 또는 개선 추세 사이에 이 간극이 언제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좁혀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재 시장의 우려가 기업의 본질 가치에 비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헬러 인수 통합이나 IPO 재추진 가치, 여전히 넘어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DN 오토모티브의 사례는 시장의 인식과 기업의 실제 펀더멘털 사이에 정말 얼마나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 커다란 괴리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투자와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